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그 두 번째 표준화 기구는요, 오픈 커넥티비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줄여서 OCP라고 부르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사물 인터넷을 구현할 때, REST 구조를 기반으로 아주 경량화된 COP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 COP 프로토콜로 사물 인터넷 장치들을 연결을 하고 장치에 존재하는 자원들을 서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표준화된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OCF라고 해요. 2014년에 요게 그 삼성이나 인텔 같은 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2015년부터는 스마트홈의 대표적인 그런 사실 표준 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사가 100개 이상으로 성장을 했고, 2016년부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또는 퀄컴 같은 그런 아주 큰 대형 기업들이 합류하면서 사실상의 표준화 단체가 됐습니다. OCF는 다양한 사물 인터넷 유무선 연결 기술을 활용을 해서 논리적으로 상호 연동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구조를 구축을 하고요. 이를 통해 스마트홈이나 아니면 커넥티드 카나 자율주행 자동차나 물류, 이런 다양한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OCF 아키텍처는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의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자, 그럼 앞에서 나왔던 REST 또는 COP이라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REST라는 것은 Representational State Transfer의 약자예요. 그래서 그 월드 와이드 웹 같은 그런 하이퍼 텍스트 기반의 이런 미디어 시스템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아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 리소스를 정의하고 그 리소스에 대한 주소를 지정하는 방법 전반을 우리가 REST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인터넷에서 웹상에서 자료를 이 HTTP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 위에 올려놓으면, 그러면 수업이나 또는 쿠키를 통해서 특정한 세션 트래킹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섹션 없이도 쿠키에 이전에 어디를 갔다 왔다 하는 정보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송 계층 없이도 전송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리를 REST가 따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P 하는 건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이라는 것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IoT 디바이스, 센서죠. 처럼 어떤 동작 범위나 또는 운영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이런 컴퓨팅 성능이 제한된 이런 디바이스들의 통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IETF에서 제한한 거죠. 그래서 이런 컴퓨팅 능력이 떨어지는 센서들이 신뢰성 있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터넷 표준이 뭐냐면 TCP라는 프로토콜이 있잖아요. 그 위에 HTTP 같은 응용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그 IoT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TCP 같은 신뢰성을 갖지 않은 데이터들, 이제 우리가 그런 걸 UDP라고 하는데, UDP 상에서도 이 UDP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비스가 정보 전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Constrained Application Protocol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면허 대역의 우리가 이제 LPWA라고 하는데요.
이 광역 IoT의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완료가 되었고, 이제 뭐 LTN001 유스 케이스, 뭐 LTN001 기능 구조, LTN003 프로토콜 및 인터페이스 표준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광역 IoT 표준에는 크게 대역 확산에 의한, 즉 울트라 내로밴드 UNB라고 하는 표준과 그 다음에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DSSS 표준이 있어요. 두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펙스와 로라라고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의 멤버가 의장과 부회장을 맡아서 작성한 표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아까 비면허 대역의 광역 IoT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준에 준해서 작성된 대표적인 표준이 바로 이제 UNB 기반의 시그펙스라고 하는 그런 표준이에요. 그리고 IEEE 802.15.4G라는 무선과 관련된 그 표준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직접 확산에 의한 그런 방식으로 DSS 방식으로 로라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로라 알리앙스라는 연합체를 구축을 해서 거기서 로라 표준을 제정을 해요. 지금 사물인터넷에서는 특히 SK텔레콤 같은 데서는 이 로라망을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2015년 초에 IBM이나 뭐 마이크로칩이나 아니면 샘텍 이런 데서 회원으로 가입해서 로라 알리앙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로라 웬 리즈 1이라고 하는 개방형 표준을 발표를 했고요. 비동기식 저전력 원거리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표준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런 광역 IoT를 위한 표준 방식을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죠, 모듈이. 전용 NB 타입의 IoT와 셀룰라, 휴대폰 기반의 NB IoT,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표준과 채널 대역법과 사용 대역에 대한 것을 항목을 기준으로 그 각각의 차이점을 쭉 기술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셀룰러 기반의 그런 광역 IoT 표준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3GPP라고 하는 그 표준화 단체가 있었죠. 그 단체에서 LTE-M이라고 하는 표준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진화된 버전입니다. NB-IoT는 3개의 동작 모드를 지원을 하는데, 뭐 단독 동작, 보호 대역 동작, 대역 내 동작, 이렇게 3가지 동작을 지원을 해요. 단독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어떤 GSM이라고 하는 그 이제 유럽 방식의 이동통신, 그 유럽에서 사용되는 이동통신 방식이에요. 이 GSM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모드고요. 그 다음에 보호대역 동작이라는 것은 LTE 캐리어의 보호대역 안에서, 즉 캐리어라는 건 뭐냐면 유효한 정보를 전송하고 있는 채널이에요. 근데 이 채널과 채널의 사이에 혼선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가드밴드 같은 보호대역을 둡니다. 이 보호대역 안에서, 이 보호대역은 주파수지만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지 않은 이런 밴드들을 이용을 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방식이고요. 대역내 동작이라는 것은 이제 인밴드 오퍼레이션, 보통 LTE 캐리어 내의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동작하도록 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습니다.